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질문이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앞으로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해 둔 걸까?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알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해, 준비라고 해봐야 딱히 해둔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젊었을 땐 집, 한 칸 장만하는 게 꿈이었고, 아이들 교육비와 결혼 자금에 부모님을 모시는 일까지 더해져 내 노후는 늘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지 뭐. 애들만 잘 되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하고 보니 현실은 냉정합니다.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받는다 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 생활비로 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조금 모아둔 저축도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맙니다. 게다가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내 수입은 줄어듭니다. 예전엔 국수 한 그릇이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0원을 줘야 먹을 수 있으니까요.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살기 바쁘고 결혼해서 아이 키우며 살아가느라 부모를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 마음은 늘 같습니다. 내가 더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노후를 힘들게 하는 건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흘려보냈던 작은 지출들이 조금씩 내 노후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면 잔고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을 계산하면 너무 모자랍니다. 그때서야 문득 떠오릅니다. 아, 그때 그 돈 거기에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뒤늦은 후회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70이 되고 보니 이 돈 쓴 게 제일 아깝더라. 그 말 속에는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던 세월, 그리고 이제라도 내 노후를 지켜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꼽는 노후의 가장 아까운 지출,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게 줄일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래, 나도 그랬지 하는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지출 1위.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이 꼽으십니다. 바로 성인 자녀에 대한 무리한 지원입니다. 부모 마음은 늘 같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다. 먹을 게 없어도 아이 밥상은 챙기고, 내 옷은 낡아도 아이 옷은 새 걸 사 입히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노후에는 큰 짐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들 집 한 칸은 마련해 줘야지. 결혼할 때는 부모가 도와줘야지. 사업한다면 믿고 밀어줘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작 내가 병원비가 필요할 때, 생활비가 모자랄 때 아무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연이 많습니다. 70세 김 어르신은 평생 모아둔 돈을 큰아들에게 빌려줬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이번에만 도와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김 어르신은
내가 아프거나 급할 때는 아들이 도와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업은 실패했고 아들은 그 돈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노후 자금을 잃고 지금은 기초생활비에 의존하며 살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자식 문제로 노후가 무너지는 경우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돈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 주면 자식에게 미안하고, 주면 결국 내가 힘들어지고,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옛 어른들 사이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돌았습니다. 큰아들은 큰 도두, 작은아들은 작은 도두, 딸은 예쁜 도두, 손주는 좀도두, 며느리와 사위는 망보는 사람. 웃자고 하는 말 같지만 그 속에는 씁쓸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의 역할은 끝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되 내 노후를 지킬 최소한의 자산은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기 노후를 지켜야 자식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돈을 모두 내어주고 정작 내가 병원비가 없어 고생한다면 그때 자식이 느끼는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부모님 노후까지 망쳐버렸구나. 그 죄책감이 오히려 부모와 자식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분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내 노후 자금은 건드리지 않는다. 둘째, 지원이 필요하다면 조건을 분명히 한다. 빌려준다면 빌려주는 것이고, 지원한다면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셋째, 무엇보다 자식에게도 부모도 자기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다 보면 결국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편치 않습니다. 때로는 없다라고 말하는 용기,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는 지혜가 진짜 자식을 위한 길이 됩니다. 여러분, 성인 자녀에게 무리하게 지원하는 건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이 클수록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 진짜 사랑은 내 노후를 지켜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 문제에서 비롯된 후회가 그렇듯 또 다른 후회는 체면 때문에 생기곤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 하는 마음으로 열었던 치가 바로 경조사비가 그렇습니다. 사실 경조사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소중한 문화였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같은 큰일이 있을 때 이웃과 친척들이 힘을 모아 돈과 음식, 노동을 나누며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게 원래 경조사의 본뜻이었죠. 내가 어려울 때 돕고 내가 어려울 때 나도 돕겠다는 따뜻한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진심이 오가는 자리가 아니라 체면과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안 가면 서운해할까봐, 적게 내면 괜히 욕먹을까봐, 이런 마음 때문에 억지로 지갑을 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이 경조사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매달 연금도 빠듯하고 생활비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경조사 소식이 들려오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작게는 5만 원, 크게는 10만 원, 심하면 수십만 원씩 나가기도 하죠.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봄 2달 사이에만 경조사비로
300만 원 넘게 썼어요.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게 과연 나중에 다 돌아올까요? 솔직히 절반도 못 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좁아지면서 내가 낸 돈이 그대로 되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부서 사람, 거래처, 지인들 행사에 경조사비를 자주 냈지만 막상 내가 은퇴하고 나면 그분들은 내 경조사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투자라 생각하고 낸 돈이 실제로는 그냥 흘려보낸 돈이 되는 겁니다. 더 씁쓸한 건 이 경조사비 때문에 내 가족이 고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경조사 다 챙기세요? 저희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체면 때문에 쓴 돈이 결국은 자식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그렇다고 무조건 경조사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친한 친구, 가까운 친척, 정말 마음이 가는 사람의 경조사에는 당연히 함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지출입니다. 내 마음보다 체면 때문에, 진심보다 의무 때문에 큰 돈을 쓰는 건 분명히 줄여야 할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조사에도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 정말 가까운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내가 평소에 연락도 안 하고 마음의 교류도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큰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금액을 무리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10만 원, 20만 원씩 내는 대신 5만 원 정도의 정성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성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에서 전해지는 겁니다. 셋째, 내 가족 행사도 간소하게 합니다. 결혼식, 회가변 같은 자리에서 굳이 크게 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만 초대해 소박하게 하면 내 부담도 줄고 상대방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한 지인은 딸 결혼식을 정말 간단히 치렀습니다. 경조사비 때문에 서로 부담 주고받고 싶지 않다면서 평소 연락하던 가까운 친척과 친구만 불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아쉽나 했는데 막상 해보니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돈 걱정 안 하고 정말 축하해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경조사는 분명 소중한 문화이지만 그 문화가 내 노후를 해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체면과 의무보다 내 삶과 내 가정을 먼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덜 주고 조금 덜 받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게 결국 내 노후를 편안하게 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노후에 가장 후회되는 지출, 그 두 번째는 바로 과도한 경조사비입니다. 앞으로는 경조사비를 통해 체면을 챙기기보다 진심을 담아 소박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놀라울 만큼 지켜질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면 때문에 쓴 돈이 아깝더라. 그런데 막상 내가 정말 필요할 땐 정작 남들이 채워주진 않더라. 맞습니다. 그렇게 내 돈이 빠져나간 자리를 어떻게든 다시 채워야 하니 사람들은 또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투자라는 이름의 유혹입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직장에서 바쁘게 일할 땐 투자할 생각조차 못했는데 막상 집에 앉아 있으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귀에 꽂힙니다. 이거 하면 월 2%는 확정이에요. 지금만 들어가면 원금 보장됩니다. 내 친구도 해서 돈 벌었대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지만 생활비가 빠듯해지고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노후 자금을 날린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30년 동안 모은 퇴직금을 아는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습니다. 이건 대기업이 뒤에 있다. 안전하다. 이런 말만 믿고 맡겼는데 1년도 안 돼 그 회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평생 일한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 등 사기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노린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 이건 노후 대비 상품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파고듭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같은 어려운 단어를 앞세워 마치 최신 기술에 투자하는 것처럼 보장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한두 달 동안은 약속한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풀어지죠. 아, 진짜였구나.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다 어느 순간 연락이 끊깁니다. 그제야 뒤늦게 알게 됩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노후 자금은 인생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건 잃으면 다시 채울 수 없는 돈입니다. 젊을 땐 다시 일해서 메울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위험에 맡기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모르는 건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상품, 처음 듣는 사람의 권유, 너무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또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거의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노후 자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잘 아는 것만 하십시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적금, 국채나 지방채 같은 안정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큰 이익은 없더라도 손실을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주변에 투자하라는 말이 들리면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정말 안전한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상품인가? 공식적인 기관에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특히 큰 돈일수록 혼자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여러분, 경조사비가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세게 만들었다면 투자와 사기는 욕심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앗아갑니다. 체면도 무섭지만 욕심은 더 무섭습니다. 내 노후 자금을 지키려면 내 마음속 욕심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괜히 욕심 부렸다. 그때 안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후회가 오기 전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의 세 번째 후회되는 지출, 바로 투자와 사기의 유혹입니다. 여기서 멈출 수 있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그만큼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투자와 사기의 유혹이 욕심을 파고든다면 또 다른 함정은 불안한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양제와 건강식품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강이 걱정됩니다. 젊을 땐 하루만 쉬어도 금세 회복됐지만 이제는 작은 통증도 오래가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몸이 알려주죠. 그럴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게 TV 광고, 속 건강식품, 약국 진열대에 가득한 영양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약통을 열면 영양제만 한 주먹이 나와요. 비타민, 칼슘,
오메가3 루테인, 이름도 다 외우기 힘들 정도입니다. 처음엔 하나 둘 챙겨 먹다가 지인이 좋다길래 홈쇼핑에서 할인하길래 결국 식탁 위가 약병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출이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금도 빠듯한 상황에서 영양제에만 그렇게 돈이 들어가니 생활비가 줄어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돈만 아까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도한 영양제 섭취가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슘제를 과하게 먹으면 혈관에 쌓여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비타민 A를 오래 고용량으로 먹으면 간에 부담이 생깁니다. 좋으라고 먹은 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마음속 불안 때문입니다. 이거 안 먹으면 더 나빠지지 않을까? 남들은 다 챙기는데 나만 빼먹는 건 아닐까? 이 불안을 자극하는 게 바로 광고입니다. TV 건강 프로그램, 홈쇼핑, 유튜브까지 하루 종일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물론 필요한 영양제가 있습니다. 의사가 권하는 비타민 D,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칼슘, 특정 질환 관리에 도움되는 오메가3점. 하지만 이 역시 검진과 상담을 통해 내 몸에 필요한 것만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식단과 생활 습관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영양제에 쓰던 돈을 줄이고 그 대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철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으니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결국 돈은 덜 들고 건강은 더 좋아진 셈입니다. 여러분, 무분별한 영양제 섭취는 노후를 위하는 게 아니라 노후 자금을 잠식하는 또 다른 지출입니다. 매달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통장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광고에 흔들리지 말고 꼭 필요한 영양제만 드십시오. 둘째, 한 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의사 상담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영양제에 쓰던 돈 일부는 운동과 식단 관리에 투자하십시오. 그게 더 확실한 건강보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돈을 영양제에 쏟아부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 즉 생활 습관입니다. 노후의 네 번째 후회되는 지출, 바로 무분별한 영양제와 건강식품입니다. 이제는 똑똑하게 선택할 때입니다. 내 몸에 꼭 필요한 것만, 그리고 내 지갑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영양제, 돈을 쓰는 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실제 병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영양제가 아니라 의료비와 요양비가 우리 노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보니 제일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병이더라. 맞습니다. 나이 들어 병원비가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지갑이 감당을 못합니다. 건강보험이 있다 해도 모든 비용이 다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장기 입원, 수술, 간병까지 더해지면 몇 백만 원이 한순간에 나가기도 합니다. 치매나 중풍 같은 질환이 찾아오면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써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은퇴 후 매달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 돈을 감당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퇴직금 모아둔 게 있었는데 남편이 몇 년 투병하시고 나니
순식간에 다 나갔습니다. 지금은 생활비 걱정까지 하게 됐어요. 이처럼 의료비와 요양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부담이 되어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건강 수명을 늘려야 합니다. 수명은 의학이 늘려주지만 건강 수명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 기본적인 것들이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큰 재테크입니다. 둘째, 근육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근테크라는 말도 쓰지요. 근육은 노후의 가장 확실한 자산입니다. 근력이 유지돼야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야 병원비가 들지 않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13%씩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라도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 제도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운동 프로그램, 노인 장기요양보험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제도를 알고 활용하는 분들은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계십니다. 문제는 대부분 몰라서 못 쓴다는 거죠. 넷째, 보험 점검을 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민간 보험을 무리하게 들 필요는 없지만 내 상황에 맞는 최소한의 의료 보장은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치매나 장기 요양 같은 고령자 특화 보험을 점검해 두면 예상치 못한 큰돈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요양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병은 준비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오고 그때 우리는 돈뿐 아니라 삶의 의욕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 건강을 지키는 습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 그리고 필요한 최소한의 대비를 하나씩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에 후회되는 5번째 지출, 바로 의료비와 요양비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준비 여부에 따라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곧 최고의 절약이고 근육은 곧 최고의 연금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돈 부족이 아니라 건강 부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5가지 지출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돌아보면 모두가 한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선택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돕는 마음, 체면을 지키려는 경조사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했던 투자, 건강을 지키려던 영양제, 그리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의료비와 요양비. 그 순간에는 옳아 보였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돌아보면 그 돈이 모여 내 노후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120세 시대를 대비하며 생활 속 작은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비 예산을 일주일 단위로 세우고 전기, 수도 같은 고정비를 줄이고 필요 없는 보험이나 통신비를 정리하며 무엇보다 건강 수명을 늘려 의료비를 줄이는 데 힘씁니다. 이런 단순한 습관들이 긴 노후를 훨씬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지혜입니다. 결국 노후는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정부도, 친구도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내 삶을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고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내 몸과 마음을 지켜낸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훨씬 더 평안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후회는 과거에 머무르지만 준비는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희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